안녕하십니까. 유종일비 국악원 원장 정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1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내용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려도 어머님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의 입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실게요. 2023년 입시의 주요 사항 그리고 고교 선택 과목, 전형별 특성, 그리고 생기부 작성과 마지막으로 성적별 대학까지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입시의 주요 사항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입시의 주요 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 고려대가 작년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2월 되는 인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의 경향도 조금씩 바뀐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은 나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시와 정시 비율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시를 더 증가시켰지만 어머니들이 이제 원하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조금 더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의 반영 비율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전체 논술의 선발 인원은 줄었지만 논술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논술을 신설한 학교들이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논술이 폐지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직은 논술 폐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고교 선택 과목이 있어요. 고교 선택 과목은 이제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참고를 해주시고 인원을 보시고 우리 아이가 선택하는데 어디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게 이제 국어 관련된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합법과정문이 인원이 거의 2배에서 3배가량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화작이 유리한가요? 언어가 유리한가요? 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가 좀 그래요. 화작 같은 경우는 31만 명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인원이 많으니까 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에 비해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만 시험을 잘 볼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제가 딱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어머니들께서 수학이라던가 아이의 과학 성향 등을 파악을 하시고 골라주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탐 과목의 경우에는 이과, 대학교별로 특정 과목을 대학교에서 지시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전형별 특성을 보면요. 어머니들이 잘 알고 계신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첫 번째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 관리를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간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최저 등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수능을 꼭 봐야 되는 최저 등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같은 시험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내신 성적이 다 잘 나와서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에 합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 최저 등급에서 맞추지 못한 경우 입학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 하고 수능까지 끝까지 봐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전형은 논술이에요. 이 논술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것인데 이제 약술형 논술이라고 해서 가천대 같은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들의 과거에 적성고사를 시행했던 학교들의 경우에는 약술형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과 연계된 단답형 논술, 단순하게 쓰는 논술이 있으니까 우리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그걸 한번 노려봐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 정도를 맞춰주기만 한다면 약술형 논술까지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전형별 특성,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들이 이제 학종 챙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종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활동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나의 학과에 대한 관련성이 가장 중요하지 많은 활동을 한다? 이것보다는 성적이 가장 우선시 된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생기부를 작성할 때 바뀌는 방식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지 여기를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희망사항이 대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기부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 2, 3학년 쭉 고지고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수상 경력이 한 학기에 1개로 제한되니까요. 수상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수상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수상 경력을 실패될 것인지 그걸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소논문과 R&E가 작성 불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어쨌든 세특, 연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세특에다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글을 쓰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에는 실적만 기재된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자율동아리가 한 학년에 1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1개밖에 없는 자율동아리이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이 있는 자율동아리에 참여를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 가능한 자료가 동료 평가 결과, 자기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동료 평가 결과랑 자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평상시에 팀을 이루어서 과제를 하는 경우 동료들이, 팀원들이 다 전체 이렇게 과제가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를 적어서 제출했을 때 이게 나중에 고3 때 내가 세특에다가 적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조금 열심히 팀과제 같은 것들에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기평가를 쓸 때도 좀 자세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까지 자세히 적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고등학교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학교가 좀 큰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교 특성이 좀 잘 드러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좋은 대학교들은 좋은 고등학교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고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밑에 나온 8번째는 어느 정도 적어야 하는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올해 고3에는 자기소개서가 간소화되고 내년에 고3에 올라간 친구들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 고1 아이들도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다. 그럼 어머니들 이제 물어보시죠. 우리 아이는 꿈이 없는데 학과 관련성은 어떻게 살리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해야 될 순위가 있어요. 요거부터 생각하시는 겁니다. 문과, 이과부터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계열로 갈지도 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성적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다, 이과 성향이다, 학과가 그런 거 구분이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과탐과 사탐 중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에 가까운지 이과 성향에 가까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등급별 대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등급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넣어놨어요. 한번 참고해보시고 잠깐 영상 멈춰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대학에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예상 수치인 거고요. 정확하게 이 정도를 받는다? 무조건 간다는 아니에요. 그해 운이 따라준다면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요,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이 순서대로 쭉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신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어머니들이 한 1학년쯤 보고서 아이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야, 우리 아이는 내신 성적으로 가긴 틀렸어요. 수시로는 못 가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영 비율이라는 게 대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과목별 반영 비율이라던가 반영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이번 시험을 망쳤다라고 해서 3학년까지 내다보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신 공부는 정시까지,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수능을 위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2학년 끝날 때까지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생활기록부는 평상시에 충실히 관리를 해야지 고3 때 활동을 몰아서 한다?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꾸준히 이것저것 조금씩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본인의 성적을 생각을 하면서 중간중간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교를 갈지를 한 번씩 방학 때마다 목표를 세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때서야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학교를 좋은 곳을 가려면 성적을 맞춰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그리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입시 설명과 관련해서 사실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당장 예비고 1 올라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것들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사실상 요약하자면 성적 끝까지 학교 성적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이것저것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좀 유념해 두셔도 우리 아이가 고3 때 올라가서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하는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의 진로를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어머니들이 함께 윤곽을 잡아주시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입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원에 방문해 주시면 관련된 정보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입시 설명회, 저희 학원에서 진행했던 입시 설명회에 대한 요약 내용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